안녕하세요. 행복한 경제학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휴대폰 성지의 비밀입니다. 2026년 이제 갤럭시 S26, 아이폰 17 이런 최신 스마트폰들 출고가가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네, 정말 엄청난 가격이죠.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한 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전히 공짜 폰, 심지어 차비 지원 이런 문구들이 막 춤을 춘단 말이죠. 맞아요, 여전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경제학의 제일 원칙,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이 왜 유독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안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착시 현상의 구조를 한번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결론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지난 12년치 통신비 데이터랑 소위 성지의 수익 구조를 직접 다 전수조사하고 역설계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 결과 여러분이 공짜라고 믿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같은 길 길이서는 다른 사람보다 2년 동안 최소 60만 원, 많게는 140만 원까지 더 내는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140만 원이요?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건 사실 휴대폰 구매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통신요금이라는 아주 교묘한 이름으로 포장된 연 이자율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와, 고금리 대출이라니 표현이 정말 살벌하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강력한 통신비 방어 기제를 심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매원의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불편하지만 아주 짜릿한 진실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가상 시뮬레이션이 있더라고요. 2026년 2월 같은 날 갤럭시 S26을 사러 간 두 직장인 성지 순례자 김대리와 계산기 살인마 박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성지 순례자 김 대리의 경우부터 한번 보시죠. 김 대리는 이제 휴대폰 커뮤니티에서 좌표랑 암호를 쪽지로 받아서 매장에 가요. S26, 빵집, 105욕, 6개월, 부사 이런 거요. 저도 본 적 있어요. 빵집이 현금 완납 0원, 105욕이 10만 5천 원 요금제, 부사는 부가 서비스 4개. 맞죠? 정확합니다. 판매원이 아주 자신감 있게 계산기를 막 두드리죠. 손님 진짜 잘 오셨습니다. 출고가 160만 원에서요. 통신사 공시지원금 50만 원, 그리고 저희만 특대리 드리는 불법 보조금 일명 징이라고 하죠. 60만 원 빼드립니다. 와, 거기까지만 해도 벌써 기기값이 50만 원이네요. 160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판매원이 활용점정을 딱 찍습니다. 뭐죠? 여기에 월 30만 원 이상 쓰시는 제휴 카드 하나 만드시면요. 2년간 36만 원 추가 할인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고객님이 내실 돈은 0원입니다. 빵원.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김대리 머릿속은 와, 160만 원짜리 최신 폰을 공짜로 얻었다. 이 승리감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조건들, 10만 5천 원짜리 고가 요금제 6개월 유지, 월 3만 원짜리 부가 서비스 석 달 유지, 이런 조건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기기값 0원이라는 그 강력한 한 방에 모든 부가적인 비용은 그냥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계산기 살인마라는 별명을 가진 박 과장은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박 과장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판매원의 제안을 딱 자릅니다. 제휴카드 할인은 빼고 말씀해 주시죠. 오, 처음부터? 그건 제가 카드사에서 받는 제 개인적인 혜택이지 통신사나 판매점에서 주는 기기값 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판을 채로 짜는 거예요. 와, 판매원이 정말 당황했겠는데요? 그렇죠. 잠시 당황한 사이에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걸 2년 동안 썼을 때 제가 내야 할 총 비용, TCO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TCO, Total Cost of Ownership, 총 소유 비용. 그러니까 자동차 살 때 차값만 보는 게 아니라 유류비, 보험료, 세금까지 다 고려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휴대폰도 기기값만이 아니라 2년간의 모든 통신비를 합쳐서 생각해야 한다는 개념이죠. 네. 박 과장은 판매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계산을 시작해요. 10만 5천 원 요금제 6개월이면 63만 원.
부가 서비스 3개월이면 9만 원. 이것만 합쳐도 벌써 72만 원이네. 아, 시작부터 금액이 꽤 크네요. 6개월 뒤에 요금제를 낮춘다 해도 2년간 통신비가 150만 원은 훌쩍 넘겠군. 그리고 바로 자기가 계획했던 자급제 폰 플러스 알뜰폰 조합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알뜰폰은 요새 데이터 무제한도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월 2만 원대면 충분하니까 2년이면 50만 원 남짓. 통신비에서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자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리죠. 이 100만 원의 통신비 격차를 상쇄할 만큼의 현금 지원을 지금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판매자는 못 해주죠. 결국 시뮬레이션의 결론은 김 대리가 박 과장보다 2년 뒤에 총 124만 원을 더 쓰게 된다는 거였죠. 와, 정말 놀라운 차이입니다. 이게 그냥 김 대리가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 함정에 빠진 결과입니다. 심리적 함정이요? 네, 첫 번째는 프레이밍 효과. 우리말로 하면 틀짓기 효과예요. 판매자는 기기감 영원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틀을 제시하죠. 네. 그 순간 우리는 2년간 통신비 124만 원 추가 지출이라는 그 본질을 못 보고 그 공짜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쌍곡형 할인이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요, 2년 뒤에 잃게 될 124만 원이라는 큰 손실보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160만 원이 안 나간다는 현재의 이득을 훨씬 더 크게 평가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아, 미래의 큰 손해보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바로 그겁니다. 판매자들은 바로 이 인간의 본능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거죠. 결국 김 대리가 어리석었다기보다는 뭐랄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인지적 편향을 교묘하게 이용당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럼 그 시뮬레이션 너머에 있는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냥 기술들, 이걸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업계 관대자들을 직접 취재해 본 결과 크게 4가지 핵심 함정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함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6개월 고가 요금제 의무 유지의 비밀입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왜 하필 6개월일까? 3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왜 항상 6개월, 정확히는 183일이라는 조건이 붙는 걸까요? 뭔가 법적인 기준 같기도 하고, 그쵸? 네네. 그 이유는 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즉 리베이트의 환수 기간이 정확히 183일이기 때문입니다. 환수 기간이요? 네, 구조가 이래요. 고객이 10만 원 넘는 고가 요금제로 개통을 하면 통신사는 그 대가로 대리점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엄청난 리베이트를 줍니다. 아, 그렇게 많이 주는군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183일이 지나기 전에 더 싼 요금제로 바꿔버리면 대리점은 받았던 리베이트를 통신사에 다시 토해내야 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을 지키려고 그 의무를 고객한테 그냥 떠넘기는 거죠. 결국 대리점이 리베이트를 뺏기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를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셈이군요. 이걸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그 차이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만 5천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쓰면 총 63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데이터를 주는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는 보통 월 3만 3천 원 정도거든요. 6개월이면 약 20만 원. 와, 그 6개월 동안에만 무려 43만 원의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돈이 사실상 기기값의 일부인데 우리는 이걸 그냥 통신 서비스 이용료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와, 교묘하네요, 정말. 자, 두 번째 함정. 아까 박 과장이 간파했던 제휴카드 할인입니다. 네, 이건 가장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할인이 아니라 거의 금융 사기에 가깝습니다. 사기요? 36만 원이 할인되니까 이게 기기값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 말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할인은 통신사가 주는 게 아니라 카드사가 주는 혜택이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그 카드로 휴대폰을 안 사고 마트에서 장을 봐도 똑같이 받는 혜택인데 말이죠. 맞아요. 저희가 취재 중에 들었던 비유가 정말 귀게 막혔습니다. 어떤 비유였죠? 자동차 딜러가 손님 이 차를 사시고 앞으로 2년간 매달 주유소에서 30만 원씩 주유하시면 카드사에서 포인트로 36만 원을 주니까 그만큼 차값을 깎아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와, 완벽한 비유네요. 그건 차값 할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소비에 대한 정당한 금융 혜택일 뿐이죠. 판매자는
다른 회사, 즉 카드사가 주는 혜택을 마치 자기가 주는 보조금인 것처럼 장부에 슬쩍 끼워 넣어서 기기값 0원이라는 착시를 만들어내는 이중 장부 수법을 쓰는 겁니다. 정말 꼼수네요. 자, 세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죠. 2년 뒤 기기 반납 조건의 진실입니다. 24개월 쓰시고 기기 반납하시면 남은 할부금 면제해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이요. 네. 언뜻 들으면 2년마다 새 폰으로 바꿀 수 있는 되게 합리적인 플랜처럼 들리죠. 네, 그렇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구매가 아니라 악성 렌탈 계약에 가까워요. 악성 렌탈 계약이요? 네. 2년 뒤에 기기를 반납하러 가잖아요. 그럼 판매점에서 거의 현미경 수준으로 폰을 검사해요. 그리고는 여기 베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 흠집이 있네요. B급 판정이라 보상금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혹은 액정에 미세한 번인, 그러니까 잔상이 있어서 이건 반납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유를 대는 거죠. 결국 죗값을 못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할부금을 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불리한 계약을 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노린 거죠. 마지막으로 2025년에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생긴 최신 수법도 있더라고요. 전환지원금 먹튀 사기. 이건 뭔가요? 정부가 통신사 간 경쟁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번호 이동하는 고객한테 최대 50만 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허용했어요. 네. 그러자 일부 악성 판매자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손님, 기존 통신사 위약금이 한 40만 원 나오시죠? 저희가 전환지원금 50만 원 받아서 그걸로 대신 내드릴게요. 이렇게 유인합니다. 되게 솔깃한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환지원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만 적용하고 나머지 차액은 다시 고가 요금제나 다른 복잡한 조건으로 메꾸는 방식이에요. 아, 결국 또 조삼모사네요. 심지어는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즉 페이백을 약속하고 몇 달 뒤에 가게 문 닫고 사라져버리는 진짜 먹튀 사기도 급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 정말 함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는 거냐 이런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주 명쾌한 대안이 공통적으로 제시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통신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합, 바로 자급제폰 구매와 알뜰폰 요금제의 조합입니다. 드디어 해결책이 나오는군요. 이제 감정적인 부분 다 걷어내고요. 순수합의 숫자로, 데이터로 그 효율성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신 모델인 갤럭시 S26 출고가를 12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2년간의 총 비용, TCO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A 시나리오, 성지에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기기값은 출고가 120만 원에서 공시지원금 50만 원, 불법 보조금 40만 원을 받아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하죠. 네, 거기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10만 5천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그럼 63만 원이죠. 그리고 그 후 18개월간은 5만 5천 원짜리 중간 요금제로 바꿨다고 가정하면 99만 원. 그럼 요금만 합쳐도 162만 원이네요. 네, 여기에 초기 석 달간의 부가 서비스 비용 약 9만 원을 더하면 기기값 30만 원에 2년 통신비 171만 원, 총 지출은 약 201만 원이 나옵니다. 201만 원 기억해두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B 시나리오,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을 보죠. 네, 자급제폰은 보통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에서 출시 초기에 카드 할인을 받으면 10% 정도는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럼 120만 원짜리 폰이라면 108만 원에 구매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합니다. 통신 3사망을 그대로 쓰면서 데이터랑 통화가 사실상 무제한인 프로모션 요금제가 월 2만 8천 원 정도에 많이 나와요. 정말 저렴하네요. 이걸 24개월 동안 쓴다고 가정하면 총 요금은 약 67만 원입니다. 자, 그럼 최종 TCO를 계산해 볼까요? 네, 기기값 108만 원에 요금 67만 원을 더하면 2년간 총 지출은 175만 원입니다. 결론이 명확하게 나왔죠. A 시나리오 성지는 201만 원, B 시나리오 자급제는 175만 원, 자급제가 성지보다 최소 26만 원이나 더 저렴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성지 찾아다니는 시간과 노력, 개인정보 유출 위험, 판매원이랑 심리전하는 스트레스 같은 기회비용은 아예 계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걸 다 포함하면 차이는 훨씬 더 커지겠어요. 아니, 성지에서 기기값을 40만 원이나 깎아주는데 왜 결과적으로 더 비싸죠? 라고 여전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한 점이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요금제의 차이 때문이에요. 아, 요금제. 성지는 여러분을 평균 객단가 8만 원 이상의 고가 5G 요금제에 2년간 묶어두는 걸 전제로 기기값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알뜰폰은 통신 3사의 망을 도매가로 빌려와서 최소한의 마진만 붙여 파니까 품질은 똑같은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인 거죠. 결국 기기값 40만 원을 싸게 사는 대신 통신비로 100만 원 이상을 더 내는 구조. 이것이 바로 성지의 본질이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자급제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특정 통신사에 묶여서 인터넷이 공짜라거나 요금을 50%씩 할인받는 그런 강력한 결합 할인을 쓰고 계신 경우, 또는 통신사 VIP 멤버십으로 영화나 커피, 쇼핑 혜택을 연간 20만 원 이상씩 뽑아 쓰는 헤비 유저라면 계산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딱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1인 가구나 결합 혜택이 미미한 분들은 성지를 찾아가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최종 행동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 매장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가 아니라 2년간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질문을 바꿔라. 그리고 판매원의 말을 믿지 마시고 직접 계산기를 꺼내서 초기 기기값 더하기 월요금 곱하기 24개월을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가 180만 원을 넘어간다. 그럼 자급제가 더 저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는 알뜰폰 요금제를 쇼핑하듯 즐기는 겁니다. 알뜰폰 허브 같은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프로모션을 내놓거든요. 네네. 데이터 11기가 소진 후 매일 2기가 추가처럼 사실상 무제한인 요금제가 월 3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갈아파세요. 요금제 하나만 바꿔도 2년에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자, 마지막 3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급제폰 사전 예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 사전 예약. 스마트폰 신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출시 직전의 사전 예약 기간이에요. 보통 10에서 15%의 카드사 즉시 할인, 무이자 할부, 용량 업그레이드 같은 혜택이 막 집중되거든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성지의 불법 보조금보다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시작이죠. 스마트폰은 이제 뭐 우리 몸의 일부, 중요한 장기나 다름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장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피 같은 돈을 불필요하게 남에게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싸게 샀다는 그 기분에 속지 마시고 싸게 썼다는 팩트를 챙기십시오. 기분이 아니라 팩트.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성지의 진실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고 소중한 통장 잔고를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이런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